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제곱의 합이 20이 되도록 제곱의 합 두 근을 그냥 알파와 베타로 둡시다. 그럼 두 근의 제곱의 합,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두 근의 제곱, 그들의 합. 네, 써놓고 나서 보니까 곱셈공식 변형이죠. 두 근의 합은 K, 두 근의 곱은 K 플러스 E. 근과 계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2.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걔가 20이 되도록. 그럼 이항을 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넘어가면 마이너스 24는 0. 자, 이건 인수분해 되게도 되지만 지금은 그냥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K 값 두 개를 하나를 K1, 하나를 K2라고 합시다. 실제로 인수분해 되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두 K 값들의 지금 문제는 합을 구하라는 뜻이고, 얘는 또다시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죠. 마이너스 1분의 B, 2. 다음은 3차식에 대해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fx는 x-1의 인수를 갖습니다. 인수를 갖는다 뜻은 fx가 x-1로 인수분해가 된다 뜻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뜻이에요. 따라서 식에다가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f1의 값은 0. 이게 인수정리죠. 우리가 배웠던. 그래서 여기다 x에다 1 대입해 봅시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1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다 지워지고 0. 맞네요. 1 집어넣으면 0 되는 게 맞으니까 인수를 갖습니다. 니은 A가 음수, B가 음수. 근데 B가 좀 더 큰 음수. 어떤이란 말이 붙었죠. 이거 어떤은 모든과 다른 말이에요. 모두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성립이라는 뜻이지만 어떤은 그냥 아무거나 하나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라도 성립하면 관계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실수 AB 아무거나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가 되는 게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살짝 지울게요. 저 방정식이 지금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좀 더 차수를 떨어뜨려서 전체 근을 갖는 구조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3차 방정식이 조립제법 할 줄 아시죠? 제곱창에서 1,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제곱. 아까 1 가지고 x-1을 인수로 갔기 때문에 1 가지고 조립제법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0 되고 0 돼야죠? 그래야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그럼 저 3차식은 x-1과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제곱이라는 2창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실근이 2개인 게 어떤 ab에다 숫자를 줬더니 실근 ab가 실근이 2개 나올 수도 있다. 맞냐? 라고 물어본 거죠. 일단 여기서 실근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실근이 2개야 되잖아. 그럼 실근이 2개려면 이게 판별식이 0이 돼요. 이게 판별식 0이 돼서 중근을 가지면 그때는 실근이 이게 근이 1개니까 중근이라는 얘기는 근이 하나로 겹치잖아요. 하나 여기 2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판별식 써봅니다. 네, 지금 x 앞에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성립합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 돼야 돼. 근데 지금 a가 b보다 작잖아요. 둘 다 음수고. 그럼 이거랑 크기가 이쪽이 더 커지겠죠? 이쪽이 더 커지겠죠? a제곱이. 음수는 절대값이 절대값이 크면 더 작은 수니까. 이게 더 커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답은 틀린 건가? 아니죠. 여기서 중근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게 중근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x-1 얘가 인수분해 봤더니 x 플러스 2의 제곱 뭐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는 얘가 0이 되는 값은 x값 1, 그다음 얘가 0이 되는 값값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지. 3차 방정식이지만 실제로 그는 두 개밖에 안 나온다. 이럴 수 있냐? 라고 물어본 건데 그러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근 갖는 조건이 성립하질 않아요. 그러면 중근을 안 가지니까 그럼 실근이 두 개 아닌 건가? 가 아니고 이럴 수도 있죠. 앞쪽에 있는 x-1 뒤쪽을 인수분해 보니까 얘가 x 플러스 2 얘를 든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실제로 여기 x-1과 여기 x-1이 겹치면서 여기가 x-1이 중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그 중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중근이 겹치면서 실제로 세 개가 아니고 두 개로. 그 얘기는 얘가 완전 제곱식은 아니지만 앞쪽에는 x-1처럼의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달리 말하면 얘가 x-1의 인수를 갖는다는 뜻은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죠. 이 식이 다시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저기다가 0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될 수 있다. 그러면 x-1의 인수를 가지면서 x-1이 중근이 되고 나머지 한 근을 통해서 총 두 개의 실근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실수가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합니까?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죠. 음수래잖아. A, B가 음수래잖아. B에다가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막 집어넣어도 됩니까? 어떤 이 말이 붙였잖아요. 어떤. 아무거나 라는 뜻이니까 아무거나 A, B 중에 뭘 집어넣었더니 이게 참이 되면 실근이 두 개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아무거나 만족하는 거 있으면 찾아봐라 라는 뜻이니까 B에다 그냥 아무거나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A 플러스 4는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 얘는 마이너스 2.5. 얘는 마이너스 2. 이게 작고 이게 크고 이걸 만족하네? 존재하네요.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얘는 맞는 말이다. 자, 디귿은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식을 갖고 세 개의 근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두 정수 AB의 순서쌍이 총 5개이냐라고 물어봤죠. 아까 이 fx 얘죠.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려면 여기가 얘는 근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아까 이거 판별 썼던 게 이거였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니었나요?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게 0보다 크다. 뭐 이런 뜻이었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근의 합이 세 근의 합 여기는 방정식의 두 개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세 개 근은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세 개 근의 합이죠. 그 합이 7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에 따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그럼 1 마이너스 2a는 7 넘어가면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그죠? a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게 되고 이게 1로 넘어가게 되면 따라서 b제곱이 9보다 작은 정수 AB를 찾습니다. 그럼 제곱해서 9보다 작은 정수 뭐 있을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네요. 나머지 정수는 안 되죠. 3이나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부터는 9랑 같아지거나 더 커지면 오히려 b제곱이 9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됐죠? 그럼 AB의 순서쌍은 A가 마이너스 3으로 이게 픽스가 된 거죠. 얘는 고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A가 마이너스 3일 때 B가 마이너스 2 순서쌍 하나 A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 0, 1, 2 총 몇 개? 5개의 순서쌍이 나온다. 맞는 말이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 이거 찾으세요. 번호가 다를 거예요. 전 문제를 찾으세요. 중간에서 문제를 몇 개 뺐기 때문에 한 2문제 정도를 빼서 그러니까 뒤쪽을 배워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한 2개를 뺐어요. 그래서 16번 여기는 16번이라면 여러분 번호는 좀 다르겠죠? 이 문제를 찾으시면 돼요. 그림과 같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점 A에서 x축에 접하고 여기 이 부분이요.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2인 이차함수 위로 볼록한 포물선 얘입니다. 얘가 x축 두 점에서 만난다. 쭉 읽어보면 이 말부터가 좀 중요해요. AB와 OA의 비율은 AB 길이에 OA 길이가 이제 OA 길이의 4배가 AB 길이가 되겠죠. 그 CD 길이가 4일 때 삼각형의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죠. 색깔 좀 잘 보이게. 자, OA 요즘 그림 뭐랑 작아요. 요 길이가 A일 때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4배만큼 크니까 여기 점 A 좌표 이게 원점이고 A까지 온 이 길이를 이 점의 A 좌표를 A, 0으로 둡시다. 그럼 B는 몇 0이죠? 그림 너무 좁아서 안 보이나요? 여기 원점이에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여기를 내가 A로 뒀어. 그럼 얘는 뭐야? 이게 1대 4래. OA겠지. 그렇지. 얘는 OA, 0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략 GX가 먼저 나와요. FX보다는 위로 볼록한 GX는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2며 그다음 A와 OA를 근으로 갖는 거잖아요. X축과 만나니까. 그럼 A와 OA를 근으로 가지려면 X-A, X-OA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럼 얘만 이 GX를 그래프를 따로 그려보면 GX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면서 여기 X축과 만나는 교점에 A가 있고 여기 OA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가운데 축이 존재하는데 그 축의 위치는 3회일 겁니다. A와 OA의 정중앙, 평균값 위치.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축이 3A에 있게 되죠. 됐나요? 그럼 X값에 3A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Y값이 얼마인지를 봅시다. 여기다 3A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2A 곱하기 마이너스 2A 얘는 8A 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포물선의 꼭지점의 위치 Y좌표가 8A 제곱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여기 꼭지점 위치 여기가 8A 제곱이잖아요. 그럼 선분 CD의 Y좌표들도 각각 8A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번엔 GX를 봅시다. GX FX FX는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X축과 만나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점 A예요. A, 0 그리고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가 8A 제곱인데 이쪽의 위치를 C, 이쪽 위치를 D 이렇게 잡아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fx는 x축에 접하며 최고차항계수가 1이기 때문에 관계식이 x-a의 제곱 이런 꼴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야 꼭점 좌표가 a, 0이 나올 테니까. 이 포물선이 y좌표가 8a 제곱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건 y좌표죠. fx 대신에 8a 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그럼 x-a의 제곱이 8a 제곱이니까 x-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a 이렇게 되겠죠. a는 양수니까 루트 씌워도 어차피 a로 나올 겁니다. 8에다 루트 씌우면 2루트 2가 될 테고 근데 제곱해서 이 숫자가 되는 거니까 제곱근의 개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그럼 넘어가게 되면 x값은 a 플러스 2루트 2a 하나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루트 2a 하나 무슨 말이죠? 똑같은 a 값에 하나는 이만큼 더했고 하나는 이만큼 뺐기 때문에 위가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고 아래가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예요. 누구의? 8a라는 y좌표를 갖는 점 C의 x좌표와 점 D의 x좌표 중에 점 D의 x좌표가 a 플러스 2루트 2a고 점 C x좌표가 a 마이너스 2루트 2a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책에 보면 CD 길이가 4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길이가 4예요.
보통 길이 잡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뺀 값이 4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이 식을 쓰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a 플러스 2 루트 2a에서 왼쪽에 있는 점 얘를 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루트 2a가 되죠.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그 값이 4. 그럼 얘랑 지워지고 4 루트 2a가 4. 따라서 4 지워지고 양변 루트 2로 나누면 a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a 값이 나오네요. 자, 남은 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삼각형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런 느낌의 삼각형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얘를 밑변 잡읍시다. 얘는 4죠. CD의 길이 높이 이것만 찾으면 돼. 이 길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에요. 근데 원점에서 이만큼까지는 8a 제곱이었잖아요. 그럼 원점에서 이만큼 길이만 알면 되는데 얘가 누구냐면 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인 거예요. 그렇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 y절편 찾으면 됩니다. y절편. 그럼 gx의 y절편이니까 x가 0일 때 그때 y값 찾으면 돼요. x에 0 집어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5a.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a 제곱. 근데 a 제곱은 양수고 마이너스 10은 음수지만 좌표점이 x축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음수인 거고 실제 길이는 좌표점이 음수인 거지 실제 길이는 10a 제곱이라는 양수로 봐야 되겠죠. 그럼 위로 8a 제곱, 아래로 10a 제곱. 그럼 전체 높이는 18a 제곱. 이걸 여기다 써요. 18a 제곱. 그럼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남고 36 곱하기 a 제곱인데 아까 a 값이 얼마였냐면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36 곱하기 루트 2분의 1 제곱하면 2분의 1 약분하면 18이 마지막 삼각형 넓이가 되는 겁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서 2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f알파는 베타분의 1, f베타는 알파분의 1을 만족시킬 때 2차 방정식 fx는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과정이다. 빈칸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증명한다기보다는 빈칸을 잘 채우는 이 과정을 잘 따라 움직이는데 일단은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부터 먼저 볼게요. F알파는 베타분의 1, F베타는 알파분의 1인데 위에서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을 살짝 변형합니다. 얘를 살짝 변형. 여기서 양변을 알파로 나누어요. 양변을 알파로.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이거를 알파로 나눈다는 얘기는 알파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a 곱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책에는 베타분의 1로 써 있거든요. 역수를 취해요. 베타분의 1. 베타분의 1. 그러면 이게 역수를 뒤집어지면서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같은 구조로 똑같겠죠? 같은 구조로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a 베타 이렇게 되리라 예상이 되죠. 그럼 저 식을 다시 한번 써봅니다. F알파는 마이너스 A 알파, F베타는 마이너스 A 베타. 되지?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런 것부터 먼저 좀 해봐야 돼요.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F1은 0, F2는 0. 이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그럼 이 2차식은 어떻게 써지죠? 1이나 2를 집어넣어서 0이 됐다 뜻은 이 fx는 x-1, x-2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맞나요? 근데 f1은 3, f2는 3 이렇게 되면 이 fx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근은 아니지만 마치 x-1과 x-3을 2를 근으로 갖는 것처럼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똑같이 3이 남으려면 뒤에다 플러스 3 쓰시면 돼요. 그럼 x1 집어넣어봐. f1은 0 되면서 3. x2 집어넣어봐. f2는
이쪽이 0 되면서 3.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맞네? 이거 중요하다. 이건 학교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얘를 만약 K, 똑같은 상수 K라고 두게 되면 이 뒤에 이렇게 K가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5야. 그럼 여기 뒤에 마이너스 5가 붙는 거예요. 항상 이제 그런 패턴대로. 근데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때도 있다고 그랬죠. F1은 1, F2는 2 이렇게 될 때요. 그럼 이렇게 될 때는 다시 fx가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fx는 x-1, x-2라 써지고 뒤에 뭐 쓰면 되냐면 플러스 x 쓰시면 돼요. 왜 x죠? 그러면 x에 1 집어넣어봐. 1. 여기 0 되면서 x에 1 이렇게 나와요. x에 2 집어넣어봐. 여기 2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0 되면서 2 집어넣으면 f2는 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졌다는 뜻은 이 fx의 이 자리가 x로 바뀌면 얘도 똑같이 x로 바뀐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f알파는 알파, f베타는 베타. 얘를 가지고 fx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x-알파, x-베타 한 다음에 뒤에 플러스 x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거 따라서 이게 x로 바뀌네? 그럼 얘도 x로 바뀌고, 얘가 x로 바뀌네? 그럼 얘도 x로 바뀌고, d가 x로 바뀌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딱 그 모양이야. 봐봐. 이번에 이걸 지울 거예요. 여기 뭐 붙었냐면 마이너스 a 알파 붙었죠? 여기 마이너스 a 베타 붙었어요. 그럼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한 다음에 뒤에 얘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a x라고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x, 그럼 나도 x. 네가 x, 그럼 나도 x. 이렇게.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fx는 x-알파, x-베타, 마이너스 ax 꼴로 이렇게 되려면 이 식이 이렇게 써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얘가 누굽니까? 그러면 얘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는 2차식인데 걔가 누구였냐면 얘였어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는 저 2차식. 그렇죠? 얘가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식. 얘입니다. 얘. 쟤를 갖다 써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분의 1. 잠시만요. 이 위 걸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이것 따라 좀 써야 되는 거니까. 책에서는 fx를 뭐라 써놨냐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써놨어요. 네, 그렇게 써놨어요. 자, 여기 따라 쓰는 거죠. 그럼 위에는 2차 반응식 두 군이 알파, 베타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a에는 뭐가 들어가죠? 네, 이거 마이너스 a가 들어가요. 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됐니? 그리고 이제 여기 정리돼요. 여기 따라 정리합시다. 여기를. 이게 fx는 여기 x로 바꿔요. 그럼 이게 x로 바뀌면 얘도 x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fx는 이 길로 넘어오면 플러스 ax는 0 이렇게 돼요. 이게 x로 바뀌면 얘도 x로, 이게 x로 바뀌면 얘도 x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얘가 일로 넘어와서 fx 플러스 ax는 0을 만족하는 두 개의 x값이 각각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죠? 근데 위에 보면 fx가 뭐였나요? 이게 fx였잖아요. 요 fx 자리 대신에 쟤를 대입해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플러스 ax는 0. 그러니까 이 식은 얘인 거예요. 예. 근데 얘네들이 동량 처리가 되죠? 얘네 둘이. 묶어보면 x제곱 플러스 p 플러스 ax 플러스 q는 0 이렇게 돼서 나이는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얘가 들어가겠죠. 나 p 플러스 a p 플러스 a인데 p가 써져 있으니까 여기는 a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이는 a가 들어간다. 밑에 보면 가나의 관계식을 ga랑 h랑 썼죠. 그럼 ga는 가에 들어간 관계식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ha는 나에 들어간 관계식 a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일단 남은 건 다만 구하면 끝났죠. 다를 구해봅시다. 다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의 합이 뭐였죠? 여기는 2차 방식의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위에 보면 이 fx는 0을 만족하는 두 개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 두 개 알파 베타를 더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랑도 같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얘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p가 0이 돼야 되니까 p 값은 0이 됩니다. 됐죠? 그럼 p 값이 0이 되게 되면 두 근의 합 다 여기가 마이너스 a고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제 다를 써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서 아까 p 값이 0이 나왔죠? p 값 0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q 이렇게 됐을 거예요. 됐나요? 이거는 갖다 짜맞추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fx인 상태잖아요. 보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서 이걸 이항시켜서 이 부분에서 이항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놨죠. 근데 fx는 얘랑 같으니까 이걸 갖다 꼈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1차항끼리 모았더니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 근데 어쨌든 이 방정식이 위에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같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 그럼 이 두 근의 합을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므로 얘랑 지워지면 p 값은 0이 돼요. 그럼 p 값 0을 집어넣고 나면 이렇게 2차식이 남는데 얘가 다시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랑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a 값도 그래서 0이 돼요. p 값이 0이었기 때문에 a 값도 0이 된다. 두 근의 합은 이 위치.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인데 두 근의 합을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a가 0이니까 마이너스 a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은 0이다. k 값은 0이 됐어요. 남은 건 맨 마지막에 G6, H9, G6 마이너스 6, H9 9 둘을 더하고 K까지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0 정답은 3 이렇게 됩니다. 네. 저 값을 구해야 돼요. 숫자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식을 보고 요 가운데 A의 적당한 수를 찾다 보니까 A 값과 P 값은 같더라. 그래서 P가 0이면 A도 0이다. 숫자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림과 제 좌표 평면 위에 4개의 점이 있고 그림 좀 커야 될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4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좌표점을 위치를 좀 잡아주면 얘가 0,0이고 얘가 1,0이고 점 B가 1,2고 점 C가 0,1이고 점 D는 여기 Y는 K 위에 있는 점이니까 0,K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삼각형 OED 여기를 S1 사각형 OAFE 여기를 S2 삼각형 EFB S3 그럼 여기가 S4겠죠? 네, S4 이렇게 됐어요. 자, 구하라는 건 이걸 구하라고 됐죠? 얘를 구하시오. 그럼 이들의 관계성 S1, S2, S3, S4까지 이게 관계성을 찾아야 되는데 삼각형 어떻게든 꾸역꾸역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각형들이 문제예요.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이긴 하겠지. 근데 얘는 그나마 평행사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조각내서 따로따로 이 4개를 다 조각내서 풀다 보면 자, 사각형 어딘가에서 문제 풀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4개를 쪼개지 말고 아예 이렇게 봅시다. 삼각형 OBC S1과 S4를 더하는 거죠. 그렇죠? 삼각형 OAB S2와 S3를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OAFD S1과 S2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만한 도형이잖아. 삼각형, 사각형, 기껏해 그 정도가 다니까. 더군다나 그 삼각형, 사각형이
비교적 좌표점이나 넓이를 좀 구하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삼각형 OBC의 넓이는 여기까지가 밑변이죠. 1. 높이는 여기 B에서부터 이 Y축까지 거리, 결론은 점 B의 Y좌표니까 2분의 1이겠네요.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삼각형 OB의 넓이, 여기 넓이. 밑변 1, 높이 2, 나누기 2 하면 넓이 1. 사각형 OAFD, 밑에 거. 여기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 K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K. 근데 S2-S4, 얘를 일단 정리해 봅시다. 이 뒤쪽 거. 여기 위에 S4가 보이니까. 그럼 S2-S4인데, 위에서 식을 보세요. 여기서, S4를 정리하게 되면, S4는 2분의 1 마이너스 S1 이렇게 되죠. 그럼 S1을 찾아야 돼요. S1은 여기 있네요. S1. 그럼 S1은 다시 K-SE.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S1 자리 대신에.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SE 이렇게 되죠. 그냥 대입만 한 겁니다. 여기다. S1에다가 이걸 대입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SE가 돼요. 그럼 S4가 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봐. SE 마이너스 하면 여기에 전부 음수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K 마이너스 SE 이렇게 지워져요. 남는 건 K-2분의 1이 남죠. 자, 저거 S1-S3. S3은 여기 있죠? 이 식을 써봅시다. S3 1-SE 또 SE? 요 밑에 있는 식에서 SE. SE는 이 결로 넘어가게 되면 K-S1.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SE 자리 대신에. 그럼 1 하고 여기 음수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S1. 얘를 여기 S3 자리 대신에 집어넣어요. S1 빼기 얘. 그럼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S1. 얘랑 얘랑 지워지고 K 마이너스 1. 이 됩니다. 그럼 저식에 맞게 S1 마이너스 S3의 제곱 플러스 S2 마이너스 S4의 제곱. 얘는 K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자,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K에 대한 2차식이죠? 2차식에 대한 최소값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포물선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죠? 전개합니다. 그럼 K제곱, K제곱. 일단 다 전개해 봅시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제곱. 이거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1. 그럼 2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4분의 5. 옆으로 좀 가서요. 어차피 이 식의 최소를 구하면 되니까. 얘는 아래에 볼록한 포물선. 그럼 언제 최소가 나옵니까?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소가 나오죠.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데 이건 축이잖아. 축 구하는 공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얘는 4분의 3. 꼭지점의 K좌표죠. 지금 K로 정리되어 있는 식이니까. 꼭지점의 K좌표가 4분의 3. 그럼 4분의 3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때 값이 이 식의 최소값. 그럼 계산합시다. 2 곱하기 16분의 9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3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약분하면 8이 되고요. 8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5. 8로 통분. 8분의 9 마이너스 18 플러스 10. 8분의 1. 네, 8분의 1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함수 A에 대해서 다음 2차 함수의 최소값이 0이 되도록 모든 A 값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축이 어디 있나요? 4에 있네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될 게 0부터 A까지. 그럼 0이면 4의 왼쪽에 있는 건 알겠는데 A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럼 첫 번째는 그림을 여러 개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두 개만 그리면 될까요? 여기 X는 4인데
첫 번째는 구간을 정하다 보니까 0은 여기 있다고 치고, 근데 A가 4보다 왼쪽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기 X값 A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A가 4보다 왼쪽, 작다는 뜻이에요. A가 4보다 작을 때. 그럼 실제로 그림은 여기서 그려지죠. 이렇게만 그려져요. 보물선이. 그럼 최대값은 지금 뭐가 나와있죠? 최소값이 나와있죠? 최소값은 이 함수식에 A를 집어넣는 게 최소값이죠. 이게 최소값이요. FA가 최소값. 그게 0. 그럼 계산해 봅시다. 저도 A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A 마이너스 7A 플러스 6. 걔가 0이 되는 A값을 찾는 거죠. 그럼 인수분해가 됩니다. A-1, A-6, 0. 따라서 A값은 1 또는 6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A가 4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만 답이 됩니다. A는 1. 두 번째 그림은 축의 X는 4에 있는데 두 번째는 A가 4보다 클 때 혹은 같을 때, 같을 때는 왜 끼냐면 어차피 A가 4가 되면 여기가 최소값이거든. A라는 위치가 이게 여기가 만약 A가 4랑 같아지면 요 위치가 4일 때가 최소값이에요. 혹은 A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4보다 커져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려지고 0부터 4까지 그리는 거죠. 0은 여기 있을 테고 A는 4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뭐 이런 데 갔을 겁니다.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그려질 것이고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여기입니다. 4일 때가 최소값이에요. 그럼 F4가 최소값 0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저기다 4를 집어넣어요. 그럼 16 마이너스 48, 32 플러스 A 플러스 6 0. 그럼 마이너스 16 A 값은 10인가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A 값 10. 근데 A가 뭐라고 그랬냐면 4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괜찮죠. A가 4보다 큰 값이니까. 그럼에 따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 축의 위치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축의 위치가 4인데 A가 4보다 작을 때 아니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A가 4 있거나 아니면 4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하지만 항상 최소값은 여기서 나올 테니까 4를 집어넣었더니 A값 10. 10은 4보다 큰 값을 크거나 같은 값을 만족하기 때문에 답은 2개. 근데 그 A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11 이렇게 됩니다.